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는 PM이다. 제 9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스튜디오 터져나가네요. 터지네. 평균 연령이 거의 장난 아닌데요. 예, 우리만 40, 없으면. 3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예. 한 20대 초반으로 확 내려가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나는 PM이다를 하면서 최연소 방청객이 또 왔고요. 게스트도 굉장히 그렇죠. 젊은 분들을 저 오늘 특별히 이제 모실 예정인데 일단 저희 방송 그 컨셉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재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단 1부는 저희 새 멤버가 그 PM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2부에서는 특별 게스트를 모셔서 같이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게스트는 정말 특별합니다. 네, 정말 특별하니까 2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는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와이즈 파트너의 지식 스튜디오고요. 저희가 이쪽 스튜디오를 이제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이쪽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두 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 시청자들한테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백 부장님부터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막 달려온 백광구입니다. 네. 저는 2달 만이죠. 지난달에 제가 잠시 라스베가스 도망간 예. 사이에 훨씬 경쟁력 있는 분을 여기다 앉혀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절대 출장 안 가야 되겠다. 잠깐 비운 사이 이게 잠깐 비운 사이에 막 심각해요. 사진 내리고 뭐 예. 엉망진창 됐더라고요. 예. 부장님 안 계셔갖고 엄청 좋아하던데 그때 보니까. 아니에요. 제 얼굴이 죽었잖아요. 부장님이 계셔야 제 얼굴이 사는데. 그러네. 그러나 뭐. 예, 어쨌건 예, 2달 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지난달에 못 와서 저한테 감사하실 걸로 아마 생각하는데 네. 예, 백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김태영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리서치의 김태형입니다. 또 금방 한 달이 돼버렸네요. 저는 엊그제인 줄 알고 오늘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예. 아침에 문자 딱 주시길래 이거 오늘 무슨 날인데요? 라고 예. 부랴부랴 급하게 자료 챙겨갖고 왔습니다. 네. 제 맞듯이 맞을 뻔했습니다. 오늘. 근데 예.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 오늘 그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유명한 우리 한동환 대표님께서 예. 오늘 아주 바쁘게 아니야, 다니면서. 그거는 이제 바꿔놓고 얘기하면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렸다. 뭐 이런 거죠. 그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명언을 쌓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미뤄놓은 일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미뤄놓은 거다. 아, 그러면 이게 나PM이 관심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를 제가 썼죠. 제가 썼는데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나는 PM이다를 항상 미리 준비하는데 오늘은 진짜 한 20분 전에 여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코로 먹으면서 막 그 맥도날드 썩지 않는 거 사진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상상하면서 얘는 한 달 동안 안 썩겠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딱 제가 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어쩌면 오늘 방송도 날립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물 건너갔네요. 예, 그래서 나는 PM이다에 내가 관심이 적어졌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 절대 관심이 적어진 거는 아니고요. 예. 참 그리고 저희 옷이 지금 그 추동복이 없어가지고 이제 단체 티가 하복밖에 없어서 이제 의상이 다시 예, 바뀌었는데 긴파로 협찬 받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긴팔을 좀 협찬을 해주시면 플레이몬스터. 예. 우리 PM 좋아합니다. 플레이몬스터. 예, 저희가 좀 입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바로 2부로 들어갈 건데요. 색깔이 빨간 게 이쁘죠, 그죠? 예. 크리스마스 프로젝트인데, 자 일단은 슬라이드를 먼저 띄워놓고 오늘 그 2부 게스트를 여기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예. 바로 사고를. 다 쓰는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예, 앉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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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스튜디오 꽉 차네 오늘. 예, 저희가 그 재방송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항상 게스트가 한 분이 왔고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출연한 거는 저희 방송상 처음이에요. 예, 영광이에요. 저희가 영광이에요. 단체로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한 이제 성함하고 뭐 학년 이렇게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 얼굴을 처음 보니까 여기 두 분은 저쪽 카메라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분은 저 앞에 카메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한 분씩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고 길게 하셔도 시작할까요? 됩니다. 네. 노래 하셔도 시간 됩니다. 제가 한 5분 빨리 땡겼으니까 좀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유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4학년이고 지금은 이제 휴학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다음 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이정현이고요. 자기소개 어떤 얘기를 해야 인사해요? 아무 얘기 다 해도 엄한 얘기 다 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네. 뭐 남친 구황 뭐 이런 거. 이미 있을 듯. 뭐 그냥 취미로는 그냥 요리나 뭐 베이킹 하고 오. 그리고 관심 있는 거는 교육 쪽에 관심이 네. 있는 편입니다. 예. 그는 이제 면접용이고 실제로. 그럼 방송용이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도 화양대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예. 고향은 울산이고요. 오. 예. 사투리를 많이 고쳤습니다. 아, 전혀 안 남아있는데.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학생 분들이 처음 이제 나왔고 기존에는 거의 이 산업계에서 한 뭐 15년, 20년 이상 되신 많은 오래 예, 하신 분들. 이 존경하는 PM의 분들. 구루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을 했거든요. 그 한양대 교수님도 두 분이 나오셨어요. 김대철 교수님 나오셨고 그 경영학과면 아마 네. 아실 텐데 김승철 교수님도 김승철 교수님 예, 나오셨고 저도 지금 한양대 박사과정 경영학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임 교수님 이제 모셔서 PM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여기까지는 구루가 오셨는데 이제 구루가 되실 분들 이제 미래 구루는 열심히 구르고 있는 돌 덩어리 아주 파릇파릇한. 오늘 많이 떨어져. 무리수를. 너무 무리수를 두는데 안 웃겨. 진짜 안 웃겨. 작전 실패. 네. 자 그래서 그 대학생 경진 대회를 일단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먼저 하고 거기서 우승한 발표를 일단 보도록 했습니다. 그 대학생 PM 경진 대회가 어떤 건지 좀 짧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뭐 아무나. 그건 네 제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게 그 한국 프로젝트 경영 학회에서 학회, 이제 예. 주최를 한 거였고요. 사실 1회라서 이게 막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었고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사 자체의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제 앞부분에는 그냥 기존 어떤 학회들이 하는 예, 것처럼 논문 발표라든지 구루들께서 나오셔서 이제 산업계 있는 분들. 네,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뭐 그런 정말 오래되신 막 교수님들 예.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그런 대학생 예. 사례 발표 대회가 이제 약간 뭔가 코너식으로 이제 있었던 예. 거였어요. 그게 완전 메인은 아니었고요. 예. 그런데 어떤 행사의 한 부분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운과 노력의 결과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뭐든지 최초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1회 최우수상 수상팀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때 몇 팀이 나왔어요 그러면? 9팀. 와.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네. 뭐 부상이나 상금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교수님이 그냥 네. 술 사주셨어요. 그런 다 좋다가 거기서 좀 약간. 제가 교수님한테 좀 건의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네. 상금이 있었어요. 아, 근데 있었어요? 이제 네. 1회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나눠서 그냥 참가자들한테 아. 그냥 밥값하라고 예, 예. 나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우승팀이 약간 섭섭하실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 저희 근데 우승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하고 넘어갔죠. 우승하고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합의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거기 현장에 참석을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 내용을 전혀 못 보고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발표하는 거는 유튜브에 올라서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보고 있는. 예. 그 백업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가끔 연락이 오는 게 해외에서도 많이 봐요, 이거를. 예, 해외에 나가는 우리 국내 기업의 사람들. 그래서 해외에 퍼지고 앞으로 영원히 간직이 될 내용인데요. 어쨌든 일단 공유하는 정신으로 짧게 그 우승했던 그 슬라이드를 발표하듯이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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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누가 되는 건 아닌지 좀 절대 걱정이 아니에요. 되는데요. 예. 네, 저희가 그때 이제 11월 말이었어요, 대회가. 그래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저희가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라고 저희의 프로젝트명을 지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포즈를 이제 같이 도와주는 것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 네. 저희가 프로포즈를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가장 특별한 순간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PM이랑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 배웠을 때 PM이 이제 성과, 비용, 일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배웠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시간과 또 이제 프로포즈 성공이라는 성과가 확실하니까 예. 저희가 그 점에서 또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연관을 또 지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때 저희가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고객의 요구사항이 중요하니까 예. 저희가 고객의 요구사항 가장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크리스마스에 프로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기간과 또 비용은 400만 원 이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요구사항을 틀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WBS를 이렇게 짰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일단 대상자 조사 결과, 네. 그 프로포즈를 받는 분의 이제 분을 조사하는 것과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기획서를 짜고, 그리고 고객 교육은 이제 저희가 그에 앞서 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수 이승철 씨의 마이 러브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실제 커플이 나와요. 거기에 예. 거기서 이제 그 여자친구분은 그냥 남자친구분이랑 약속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딱 공연 딱 준비되면서 깜짝 쇼. 나중에 이승철 씨까지 나오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틀을 잡았었어요. 네. 그래서 고객 교육에서 이제 노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매너랑 의상 교육 이런 걸 집어넣었고요. 네. 그의 스타일링과 무대 영상 이렇게 맞춰서 저희가 WBS를 짰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외 조직도는 이렇게 협력업체에서 이제 스타일링이나 무대 관련 부분들을 협력업체로 잡고, 나머지 총무, 기획,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랑 품질 관리까지 이렇게 조직도를 잡았었고요. 예. 저희가 일정 관리에서 우선 간트 차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먼저 사전 조사부터, 그리고 섭외하는 과정, 그리고 그에 맞춰서 실행 부분과 리허설, 이벤트 이렇게 간트를 맞춰서 마지막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관리를 하자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간트 차트 외에 이제 퍼트로도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배웠어서 예. 이렇게 퍼트를 이용해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날짜, 그리고 혹시 지연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같이 이제 일정을 이제 간트랑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주공정을 이렇게 네, 시퀀스가 이제 나온 거죠. 네, 주공정을 저희가 이렇게 영상 부분을 좀 위주로 해서 주공정을 이렇게 선택을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고객분이 400만 원 이하로 예.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 산정을 이렇게 했었고요. 예. 물론 막 액세서리 같은 건 사실 더 비싸다고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 400만 원이라는 비용에 맞춰서 저희가 인터넷에서도 좀 조사를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진짜로요? 맞춰본, 네, 어. 대충 이렇게 좀 맞춰봤었어요. 그렇게. 인건비 없다. 인건비. 인건비 저희 인건비요? 그럼 400을 넘어. 아니 저희 300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만 372만 원이니까 이제 28만 원이 인건비네. 아무튼 너무 싼데?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가 산정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 품질 기대사항에 고객의 그런 반응성이라든지 고객의 자기 스타일링 만족도, 그리고 그 프로포즈 받으시는 대상자분의 만족 여부를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짰고요. 품질 보증. 정성적인 부분들이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품질 보증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 계량적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당시 조사했을 때 이벤트 하는 회사들이 기획사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데이터 바탕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사실 아까 이제 아웃소싱 이제 설명을 저희가 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로 좀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품질을 보증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외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력업체와 저희 팀 자체의 그런 내용을 학습하고 서로 공유한다는 그런 부분을 넣었고요. 또 이제 통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통제를 하자라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걸 감시하고 기록을 하자. 그리고 서비스에서 그 실패 포인트가 나왔을 때 즉시 대응을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프로젝트에서 의사소통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그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일단 두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고객의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크게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었고 그 외에 이제 기능부서장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협력업체가 조금 더 그 현장 선에 나와서 전문적인 이제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영향력 평가의 스케일이 총 그러면 저희 1점부터 첫 10점? 번은 네, 1점부터 10점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표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으로 일단 고객의 요구가 중요하니까 즉시 좀 피드백을 할 수 있게 계속 상시적으로 신경을 쓰고 또 이제 협력업체에도 단순히 뭐 스타일링을 맡긴다고 해서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알아야 그쪽도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그리고 또 성과가 나왔을 때 이해관계자들에게 잘 배포를 하자라고 시사점을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네, 계획도 이렇게 짰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리스크 관리에서는 그 발생 확률이랑 영향력을 1점부터 5점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 여기 질환 부분 분홍색 이제 고리스크 이쪽을 하이리스크. 네, 네. 그쪽을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 대장을 짰는데요. 네. 여기서 1번, 2번이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일단 고백 대상이 오지 않았을 때 네. 그래서 그때는 일단 그 분이 있는 대박이네. 곳에 장소를 옮기자. 간단하게라도 스케일을 적어주더라도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옮기자. 이런 식으로 대응 방향을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제 저희 고객분이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프로포즈의 상당히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을 시도 저희가 그 리스크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는 뭐 녹음된 AR을 준비한다. 립싱크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했고요. 네. 저희가 보시면 10번 같은 경우는 고리스크가 아니지만 뒤에 저희가 윤리 대장과 같이 묶었거든요. 혹시 직원이 의뢰인과 사랑에 혹시. 빠졌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단한 저희가 상상력. 저희가 뒤에 이제 세뇌 교육? 막장 드라마. 시라노 연애주작단이라는 그 아, 영화 예. 보면은 아, 네, 영화를 비슷한 너무 많이 느낌이 보신 있어요. 거. 네, 그래서 아 근데 멋진데. 이렇게 저희 리스크 관리 가능성이 대장.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뒤에 저희가 이제 윤리 부분도 만들었었는데 음, 네, 거기서 이제 고객 혹은 대상자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는 윤리를 넣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특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상당히 과다 계산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과 비용을 너무 과장해서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과 또 내 고객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또 전문가를 사용한다. 또 안전 기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무대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이런 식으로 윤리를 네. 작성을 했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저희의 프로젝트 발표는 여기까지. 네. 아, 예. 오. 예. 아 멋지네요. 처음 봤어요? 아니 읽어봤어요. 아,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발표 때 거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심사를 했어요. 아 심사위원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제가 투표를 제일 점수를 많이 줬어요. 아, 아, 제일 잘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아. 예. 그때 부재만 교수님이 이렇게 사회를 보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저보고 어떻게 투표해달라고 용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이거 처음에 받고 보면서 네.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잘 활용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부재만 교수님이 어저께인가 전화하셔가지고 네. 아직 수업도 안 듣고 한 학생들이니까 좀 네. 잘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너무 떨지 않게 잘 네. 이끌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거 보고
야 수업도 안 듣고 이렇게 잘했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 잘한 예. 거죠, 저 네, 정도면.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데 원래 프로젝트라면 좀 거대한 뭐 다리 건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친근하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얼마나 걸렸어요? 저렇게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넷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인 시간으로만 따지면 10시간 10시간?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각자 또 뭐 준비하고 네. 다시 모여서 합치고 네, 네. 이렇게. 예. 대단해. 이게 그 학생들이 요거 참고해가지고 다른 경진대회 할 때 네. 뭐 어떻게 하면 사실 막막하잖아요. 학생들이 수업 안 들은 학생들이 프로젝트가 뭔지에 대해서 접근하고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거 보면은 참고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심사하면서 느꼈던 거는 슬라이드를 잘 만든다. 네. 그리고 발표력이 뛰어나다. 굉장히 발표 잘했어요. 예.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미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그래도 백광구 부장님 강조하게 발전을 하셨는데요. 아까 발표 PM 네트워크 보세요. 네. 비주얼하게. 그 팍, 부장님이 항상 하는 그 PM 네트워크라는 슬라이드가 옛날 방송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건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슬라이드 한지 얼마 되지 않았나 저 그냥 읽는 거였는데 자꾸 옆에서 슬라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 보면 특히 이제 그 우리 김태형 소장 같은 경우는 완전 저쪽 전문가거든요. 예. 프레젠테이션 강의도 하고 예. 키노트 전문가하고 그래. 예. 야, 그러면 잘 봤고요. 이걸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있었지? 예. 기준 책은 뭐였어요? 뭐 PMBOK라든가 그러니까 IS 이러고 뭐. 틀을 주셨어요. 부재만 교수님이. 네, 그리고 PPT도 그 원래 수업 때 쓰시는 PPT도 저희가 받았었고 그거 보면서 좀 이렇게 했었어요. 교수님 도움이 굉장히 컸던 건데 가장 중요하게 막 강조하셨던 게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경영에선 이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개를 정확하게 딱 정하고 나니까 우리가 뭘 하려는 건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 성함이 어느 학교의 어떤 교수님? 한양대학교의 부재만 교수님. 한양대 그리고 경영학과의 호흡을 부재만 지금. 교수님.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툴들도 이제 뭐 너희가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일정 관련된 것도 넣어야 되고 뭐 어떤 것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해서 저희가 좀 몇 개 골라서 넣은 거였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툴을 뭘 넣느냐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도 간트랑 퍼트랑 둘 다 일정인데 하나만 넣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의 공이 컸습니다. 툴이 어떻게 잘 됐길래 그걸 모르고 얼리 스타트, 얼리 레이트 개념도 알고 CPM 개념도 잘 뭐 그거는 봤던 것 뭐 같고, 공부를 하셨겠지. 스테이크홀더 짧은 시간에 PI 공부를 매트릭스, 네. PI 매트릭스까지 아, 그 툴 좀 나중에 좀. 근데 이제 두 분은 경영학과니까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과가 다르잖아요. 정치 외교. 네, 그래서 저 주전공은 정치외교학과고 네. 다중전공으로 경영을 듣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과 복수전공? 네, 네. 복수전공 저희 학교가 지금 제1전공, 제2전공 이런 식으로 가서 학위가 2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렇게 같이 들을 수 있어서 그럼 경영학과 수업을 이제 듣다가 네, 이렇게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오늘 안 나온 두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량? 그 훌륭한 발표를 하셨던 남자분이. 네네. 예, 제가 봤을 때 남자분인데 네. 오늘 딱 예, 예. 그분도 취업 준비생이신데 네. 자기 할 만큼 다 했으니 아. 너희들이 하고 오거라 이렇게 그분은 나태형이셨고 무슨 과의 이름이? 모석환이고요. 그분도 복수 전공으로 경영 그래. 네, 미디어랑 어. 경영학과 졸업을 앞두고 원래 5분이 발표했던 건가요? 네 분이셨나요? 5명이 5명. 다섯 발표는 명 또 다른 한 발표는 분은? 한 명. 또 다른 한 분은? 다른 한 분은 김정현 씨라고 그분은 무슨 과예요? 그분도 경영. 같이 고생하신 거니까 이름 한 번씩 아, 가보세요. 근데 발표를 할 때 연습을 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제스처가 이게 약간 딱 그분은 특화 대신 프로죠, 프로. 그죠? 예. 근데 저희가 모석환 대학생- 씨? 네, 대학생이 특히 경영학과가 밥만 먹으면 하는 게 이렇게 팀플이라 해서 예, 예. 발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했구나. 그래서 한 3, 4학년 되면은
거의 자동적 기계적으로 이런 PPT 하나를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우리 때하고 사뭇 다르네. 아까 그거 기억나네요. 아까 그 15가지 그 가이드에서 맨 마지막에 팀플이 있었잖아요. 예. 아 드림팀. 예, 드림팀 구축하는 거. 그 친구가 이렇게 발표하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네. 그랬더니 딱 이동 반경도 딱 그 한정된 데서 계산된 이쪽을 보고 한 번 얘기하고 딱 이쪽으로 와서 한 번 얘기하고 손도 딱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확하게 이게 계산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한 거네. 예. 예사치 않은데 이렇게 딱 생각을 했죠. 예. 그러셨구나. 근데 오늘은 그 이제 우리도 질문하는 거고 네. 우리 학생들도 사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거 하나 했다고 프로젝트를 다 하는 건 아니까. 그거는 이메일로 주고 굳이 여기서. 뭐가요? 아니 네. 이제 학생들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라는 거죠. 궁금한 거 없죠? 없음 말고. 네, 이걸 이제 사전에 그 부장님이 이제 섭외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걸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포인트로 잡은 게 뭐였어요? 뭐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슬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다른 팀들도 이렇게 견제 아닌 견제를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다른 팀들은 되게 사례 중심 뭐 이런 진짜 기획 뭐 오리온 같은 경우 닥터의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것도.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뭔가 처음에 되게 뜬구름을 잡고 저희는 모든 것부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의도한 거는 대상보다는 인기상을 노리자. 예, 왜냐면 되게 너무 가볍고 네, 재밌는 콘텐츠가 소재다 너무 보니까 가벼워 보이니까. 거기에 근데 중점. 의외로 그게 대상이 되는. 그렇군. 예. 그리고 이 PM을 처음 이제 그 접하셨는데 이제 4학년이시죠. 이제 그 앞으로 뭐 학업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세 분의 간단한 이제 향후 진로, 졸업 후에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아니면 PM 쪽에 좀 더 뭐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저는 일단 네. 취업을 하고 취업. 싶고, 네. 예. 이제 지금 4학년 한 학기 남은 상태인데 일단 휴학을 했어요. 휴학.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기본적인 그냥 토스, 토익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사실 취업이어도 사실 너무 막연하게 그냥 취업 이렇게 하기보다 예.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가고 싶은데 예. 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고 예. 너무 막 흔하디흔한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그러니까 흔하디흔한 대체제가 되고 싶지 않아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예. 그 고민을 잘 하면 더 훨씬 좋은 솔루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냥 급하게 막 이렇게 밀려서 취업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텀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되니까. 요즘 네. 제가 직접 뭐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게 그 취업 시장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평범하게 남들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회사도 들어온 네. 직원들 보면 뭔가 하나씩은 튀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그래요? 많더라고요. 어, 특별히 뭐 나는 이런 강점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일단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게 예, 그게 네, 좀 상당히 좋은 강점이죠. 네. 예. 네. PM으로서도 어디 가도 굉장히 중요한. 예. 어디 가도 이렇게 겁먹지 않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옆에 저는 사실 3학년이긴 3학년인데 그 한 학기를 예전에 휴학을 했고 네. 이제 학점도 예전에 좀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지금 놓으셨군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갈 길이 먼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짧은 목표는 교환학생을 가는 거고 그리고 진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거의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난 나중에 뭐 먹고 살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그냥 그렇게 남들 갈 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 너무 회의감이 들 것 같은 거예요. 네. 남들 갈 때 대학 가서 남들 졸업할 때 하고 이제 직장 들어가서 적당히 하다가 이제 또 제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뭐 또 남들 결혼할 때 또 결혼해야 될 것이고 이런 뭔가 그런 정해진 틀에 박힌 타이밍을 삶. 네, 네. 따라가다 보면 너무 저도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의미를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고민은 계속 하는데 결국에 남들 할 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근데 요새 듣는 수업 중에 인사관리 수업이 있어서 네. 또 다시 뭔가 생각을 좀 더
더 퀄리티 있게 네, 좀 더 정말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네. 교환학생 가려면 학점도 되게 좋아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새 힘들어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한양대 경리학과 같은 경우는 어디 교환학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학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전 근데 세계에 이제- 다 퍼져 있구나. 네, 막 나라도 정말 다양하고 이게 또 아예 한양대에서 교환학생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경영대에서 가는 아, 교환학생 그래요?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음. 학교 수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는 나라는 정해놓은 거 있어요? 아, 사실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어디든지 뭐 근데 나이지리아 막 이런. 저희 과의 어떤 오빠가 에콰도르를 갔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아 에콰도르도 있어요 이랬더니 좋네 거기도. 근데 한단 뭐라 그랬냐면 아 에콰도르 가는 학생은 자기가 처음이라서 학교에서도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뭘 물어보면은 아 너가 알아봐라. 아. 우리도 이제 왜냐면 과거가 없으니까 음.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갔어요. 결국 준비를 되게 정말 야. 재밌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특이하네. 물론 제 3자의 입장에서 본 거라서 잘은 모르겠어요. 거기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아마 학원 가서는 다니고 영어 뭐.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그렇죠. 거라고 예, 생각했어요. 그때 아니면 하기 힘든. 네. 진짜 평생 그때 아니면 절대 못 할 수 있는 교환학생은. 네. 교환학생 못 하잖아 이제는. 아니 제때 학교 막 이제 교환학생 제도라는 게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 갈 생각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교환학생 가기 상당히 쉬웠어요. 그렇죠. 쉬웠죠. 네. 남들 뭐 경쟁이 졸업하면 다 취직되는데 뭘 머리 아프게 영어 쓰는 학교로 이제 교환학생 가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면 요즘 완전 이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상당히 갔다 오는 게 저는 이제 그 약간 뭐 먼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다양한 경험, 특히 학창 시절에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자, 옆에 계신 분. 네, 저도 교환학생을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학점 문제도 있고 왜냐면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 거기서의 점수가 잘 그 뭐였지 패스 앤 페일이라 그래서 평균 점수로 나오고 저는 그거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저도 3학년 지금 2학기 다니고 있는데 너무 쉼 없이 휴학을 하고 싶어도 목표가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의미 없는 진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다음 학기 꼭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유럽 여행, 배낭여행을 지금 혼자 가볼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거는 아까 PM 매니저 그 통계해 보니까 여자가 많이 네. 제가 그 중에 한 1%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즘에. 의외로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못 정한 사람들이 많네요. 네.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 1학기 때 어. 그 학생들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왜 꽃들에게 희망을처럼 이렇게 밀려다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같이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분위기고 이제 3, 4학년 되니까 아, 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네. 그게 목적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떠밀리다가. 네, 사실 애 키우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학생들 얘기를 좀 절감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보면 참 대한민국 부모들하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참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제도권에서 학생들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다 제도권 밖에서 배우잖아요. 오늘 뭐 나는 PM이다 아니라 나의 진로는 뭐 이런 방송 컨셉을. 네.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 하늘 학생 뭐 PM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제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이 PM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직원들이 PM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이제 팀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사실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PM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요구를 해요. 그게 이제 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사적으로 뭘 그런 이제 측면이라기보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그 똑같은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약간 캐주얼한 의사소통이 섞여야 그게 이제 효과가 더 나타나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면에서 약간 뭐 남자들만 모여 있는 데서 여자분 혼자든지 그렇게 하기 좀 힘든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단점이고 그다음에
뭐 고객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끌고 나갈 때는 또 여자분들이 훨씬 더 이제 소프트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하죠. 혹시 피터는 뭐 또 좀 생각했던 질문 없어요? 너무 그 젊은 그 기운이라 그래. 오늘 방송인지 몰랐지? 네, 나중에 문자 보여줄게. 진짜 몰랐어. 오늘 왜요? 이러더라고. 뭐 준비 안 해놓고서 무슨 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또 변명을. 아이고. 그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제 PM이라는 걸 처음 이런 걸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접해봤잖아요. 그런 게 어떤 삶에 미친 영향이 혹시 있는가? 처음 이런 걸 해보고 이런 게 나한테 어떤 이펙트 준 게 있어요? 이 영향을 준 거? 이 PM 자체가 약간 한 회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업무들이 있고 이렇게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 이걸 좀 현실적으로 느꼈고 네. 그걸 제 이제 진로에 적용해 보면 이런 직무들이 있고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직업군이 좀 다양할 수 있구나 네. 그런 거. 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아까 교육 문제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인 수업식 교육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 준비한 거 보니까 어떤 이제 창의적으로 우리가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낸 그 결과물들이라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고민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잘 찾아서 그쪽 분야로 잘 준비하면 정말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연봉조사 봤지만 그 PM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예, 제가 이제 PM 쪽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PM의 전문성을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은 결국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한양대 PM 석사 과정 있는 거 아시죠? 그 전략 프로젝트 경영 MBA 거기 이 분 중에 이렇게 굉장히 하이 샐러리를 받고 이직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저희 방송에 나왔던 황우선 부장이라고 G의 부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그 미니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드니까 한 1년을 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를 접고 인터넷으로 이제 그 PM 석사 과정을 호주 거를 교육을 받고 있다가 거기 가서 오프라인으로 바꿨어요. 가서 애들 학교 보내고 1년 동안 캥거루랑 골프 치면서 이제 그렇게 석사를 마쳤고 거기서 이제 프린스2라는 자격도 취득을 했고 그 과정 중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헤드헌터랑 이제 연결이 됐는데 G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들어왔는데 괜찮은 조건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PM으로 캐리어를 잘 쌓아놓으면 이제 그 프로젝트의 규모나 복잡성이 커져서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의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 있으면 이제 딱 맞아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샐러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언급하는 내용 중에 몇 년 전에 UN 미래 보고서라는 그 책이 거기에 보면 앞으로의 기업 환경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샤오미 얘기하면서 코어 스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외주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기업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니까 큰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막 1,000명 직원들 1,000명, 2,000명 모아서 앉혀놓고 매일 회의하고 뭐 출퇴근 체크하고 그런 그 기업 환경이 점차 어떻게 바뀌냐면 약간 템포러리로 이렇게 모아서 프로젝트성 업무를 하고 다시 흩어지고 하는 그런 그것도 이제 회사 안도 아니고 회사 바깥으로까지 막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그런 구조로 갈 거기 때문에 PM 프로젝트 관리자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런 그 트렌드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PM이 상당히 전망도 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준비 이제 발표 다 끝난 다음에 PM에 관련돼서 혹시 더 공부하기 위해서 뭐 접근해 본 거 있어요? 뭐 책을 본다든지 교육을 듣거나? 네, 4학년 되면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수업이 있어요? 학부에서? 네. 4학년 경영학과 4학년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지 이게 따로 직업으로서 매니지먼트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계기를 통해서
좀 그 직업군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PM 전문가랑 하면 우리가 경험한 거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할 텐데 PM의 경험을 아직 거꾸로 오늘은 게스트가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가 있어요? 궁금한지. 또 앞에 궁금한 고등학생 분들도 계신데 네. 여기는 그 국내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모 회사의 부장님이시고 여기는 또 산업 경험 되게 많으시고 예. 여기 가운데에 계신 분이 그 미 ABI 임명사전에 등재된 21세기 위대한 리더? 제목 잘 모르면서 얘기하지 말라. 또 선정되신 분이시거든요. 예. 옛날 얘기고요. 네. 자, 없어요? 돌아가면서 질문 하나씩 받아볼까요? 저희 이런 시간이 보통 잘 안 오는데 되게 예. 없으면 이상 방송 마치다. 그 예. 뭔가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프로젝트 경영이 맞는지 계속 좀 뭔가 확신이 좀 덜 드는데 뭔가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 한 성과를 그냥 딱 내는 어떤 단기 업무 같은 느낌이 맞는 건가요? 아니요. 프로젝트 중에 20년, 30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규모 큰 것들은. 예, 근데 지금 이제 셀렉트한 게 굉장히 스몰 프로젝트고 네. 프로젝트 규모 큰 것도 많죠. 그런 뭔가 프로젝트 경영이랑 그냥 일반 경영의 가장 주요한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보통 회사의 뭐 중장기 성장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경영진에서 그 계획을 세우는 거고 프로젝트는 그 성장 전략을 받아가지고 그 성장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뭘 할 것이고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뭘 하면 우리가 우리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 토대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프로젝트라는 거의 정의는 아마 뭐 책에서 보셨겠지만 프로젝트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용이 정해져 있고 산출물이 나와야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의 그 의미인 거지 기간이 짧고 긴 거 가지고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건 아닌지 한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고 약간 이제 그 PMI 개념에서 얘기하면 프로그램이냐 프로젝트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한데 보통 우리 뭐 그 인천대교라든지 이런 다리 건설하는 건 몇 년씩 가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 뭐 업무의 복잡성이나 이렇게 그 뭐 전략하고 연계성 이런 거 봐가지고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기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보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제너럴리스트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회사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뭐 많은 말씀들을 들을 건데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제너럴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스페셜리스트면 말 그대로 뭐 휴대폰 설계하는 사람, 뭐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으로 전문가 돼서 이제 한쪽만 깊이 파는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프로젝트 관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해서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많이 알아야 될 뿐더러 그다음에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너리스트에 가깝다고 보고 그다음에 산업을 또 모든 산업에는 뭐 산업 분야 구분할 거 없이 프로젝트 관리자는 항상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조직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별로 그걸 프로젝트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조직이 있긴 한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 사실은 자기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그걸 이제 프로젝트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뿐이지 모든 회사는 그 항상 똑같은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타이레놀 만드는 회사가 타이레놀 하나 개발하는 그건 프로젝트죠. 그다음에 타이레놀 만들고 난 다음에 회사가 망할 때까지 타이레놀만 생산한다면 그 회사는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약을 하나씩 두 개씩 만들어낸다면 그 회사는 계속 프로젝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의 기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어느 회사는 다 있어야 되는 타이틀이니까. 분위기 왜 이렇지?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PMP라는 자격증은 혹시 대학생들도 막 공부를 하면 딸 수 있는 정도의 자격증인가요? PMP는 최소 조건이 그 프로젝트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 신청할 때
내가 무슨 회사에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무슨 역할로 프로젝트를 했다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경력이 없으면 PMP는 볼 수가 없고 그 밑에 그레이드에 이제 CAPM이라는 자격이 있어요. 네. 그거는 대학생도 볼 수 있고 수행 경력이 없어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CAPM이라는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팀원들이 알아야 정도로, 되는 예, 지식들을 그 정도로 측정하는. 받아들이면 되고 예. 사실은 경영학과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산업공학이나 뭐 이런 쪽에 하는 학생들이 취득하면 상당히 유익한 자격증 이렇게 한양대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pmi.org 들어가서 그 CAPM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관련된 내용들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네이버 아니면 다음 같은 데서도 CAPM이라고 쳐보시면 그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뭐 꽤 괜찮은 자격증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왜냐면 경영학과에서 다 CPA, CFA 이런 네. 뭔가 회계 재무 쪽만 하니까 좀 이런 거밖에 없나? 음. 1학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나중에 많은데 그냥 이것들을 많이 하는 거구나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도 알아보면 다 재밌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한 3, 4년 정도 그 업무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PMP 자격 취득하시면 되죠. 또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오늘은 뭐 어느 나라가 좋아요? 뭐 이런 거? 아니면 가장 최근에 인생에 있어서의 본인만의 프로젝트가 있으셨다면 네? 본인의 인생 프로젝트 뭐 있었어요? 저요? 내 집 마련 프로젝트? 내 집들 마련이죠. 집이 여러 채 있거든요. 예. 아니요, 뭐 저는 글쎄 저와 관련된 그 의사결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원래 지방에 살지만 더 먼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제 그 하는 것도 프로젝트였고 사실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이제 이직한 지 이제 1년 한 4개월 정도,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그것도 이제 프로젝트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이 계속 나오고 뭐 있는 중이긴 한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결국 프로젝트라고. 피터는 인생 프로젝트가 뭐예요? 뭐 회사 만든 거, 그리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 요즘 최근 3년 동안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 프로젝트이자 리스크이자 스테이크홀더이자 그런 거겠죠. 아니 좀 학생들 가르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간단히 해주죠. 제가 올 1학기 때 연대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해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좀 창의적으로 기존에 했던 틀을 깨서 우리가 그러니까 현 기업인들이 원하는 아니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화두 아래 전략 기획, 프로젝트 관리, 운영 관리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그 실습 위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3시간은 처음 이제 3차수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수업 처음 받아봤고 저는 또 그러니까 기업 강의만 했지 학생들한테는 처음 접하는 거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갭이 좀 있었거든. 근데 4회차 정도 되니까 이제 학생들도 저를 이해하고 저도 이제 학생들의 이제 생각을 어느 정도 알아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업 방식이 아니라 되게 토론 많이 하면서 실습 많이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교육제도 우리 뭐 스펙 많이 쌓고 뭐 강의 많이 들어서 뭐 학점 높은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가이드하는 거는 다양한 경험 많이 쌓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고 이 상황에 대처했을 때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론 하나는 그래도 알고 있어서 이러한 그거를 한번 그 방법론대로 접목시켜서 해보는 게 어떻느냐라는 형태의 과정을 했고 또 이번 여름 방학 때는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 또 TF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표는 못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CAPM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PMBOK 스타트업
위한 PM 실무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아직 어나운스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나운스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가치, 이런 걸 좀 느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공익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훈련 선생님. 아닙니다. 그 오늘 이제 그 대신 네. 저기 학교에서 사회서 썼잖아요. 학생들 오래 해줬다고. L 폭탄. 좀 심한데. 어. 그 오늘 방청객으로 이제 고등학생 두 분이 오셨는데 여기 누나들하고 여기 아저씨들하고 형한테 혹시 뭐 질문 없어요? 이렇게 쭉 지금까지 봤는데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게 저희 하나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온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일로 오세요. 아니요, 그 학교에서 특강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그걸 듣고 누가 친구가 여기 소개해줬다 그랬죠, 그죠? 친구가 방송 한번 봤는데 그냥 생각 있으면 한번 알아보면 좋은 거니까 가서 보라고 알려줘서 그냥. 네, 오늘 이렇게 봤는데 어때요? 느낌이? 도움이 좀 괜히 돼요? 왔다 이거. 이건 뭐지? 잘하면 재밌을 네. 네. 그 아무래도 이거 얘기가 매끄럽지도 못하고 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서로,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예,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분은 뭐 오늘 아침에 방송인 거 이때 알고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예, 그리고 일단 발표를 잘 봤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네. 오늘은 좀 방송을 일찍 끝내도록. 마지막으로 하죠. 네. 그 이 사회생활 이제 곧 사회, 물론 지금도 사회인이지만 이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진정한 사회인이 될 텐데 뭐 하고 싶은 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 아까 했잖아요. 그런가요? 단기적인 거 말고 좀 장기적인 거. 네, 딴 생각하고 있었네. 아니에요. 그냥 뭐 아까 다 셋이 공통적인 의견이 또 말씀하셨던 게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면서도 안 끌려가고자 하는 게 지금 모든 저희들의 숙제이자 거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제가 한편으로 느끼는 게 한 1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저 친구들 나이처럼은 나중에 이제 속된 말로 뭐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엄마 말 듣기 싫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 싫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뭐 근데 저는 약간 장기적인 목표이자 제 주관 자체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평생 그게 숙제를 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무슨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대학생 봉사단이라서 이제 젊은 대학생 100명이 있는 봉사단인데, 거기서 뭐 항상 그런 뭐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들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딱 말을 던져놓고 나 이 말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였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으니까 전 재밌게 하겠습니다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약간 좀 그냥 기분이 좋아서 뱉은 말이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뭔가 무의식 중에 있던 생각이 그렇게 입으로 나왔구나 싶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결국에 추구하는 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행복이 가장 큰 저의 삶의 목표인데 굉장히 오글거릴 수 있지만 좀 되게 점점 각박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막 제가 주로 신도림에서 환승을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내려가다 보면 직장인 분들 많이 내려가시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계단에서 같이 내려가고 있다 보면은 약간 저마저 되게 탁탁 숨이 막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진짜 많이 느껴지고 그냥 기사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조금씩 되게 각박해지고 막 경쟁도 심한 사회인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그 과정에서 좀 행복을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행복 찾는 게 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아등바등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네,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참 궁금했어요.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물론 세 사람의 발언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중에 한 큰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말이 길어지면 말이 꼬여.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방송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예, 저희 나는 PM이다 9회인데 앞으로도 계속 좀 방송 시청 부탁드리고 다음에 저희는 10회 때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